여보, 우리 누나 전화 안 받았어? 오전에 대체 뭐 하고 있던 거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 방금 전까지 미팅하고 있다가 지금 끝났어. 왜? 대체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전화를 해?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잊었어? 내가 생일 파티는 주말에 한다고 했지만 전화는 오늘 출근길에 꼭 드리라고 했잖아. 생신인 건 알고 있었는데 전화는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려고 안 했어. 어머님 생신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유난을 떨어? 아니, 내가 전화는 아침에 꼭 드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벌써부터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 나셨어. 그냥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우리 엄마 계좌로 50만 원 보내드려. 뭐? 50만 원씩이나. 제정신이야? 용돈을 무슨 50만 원씩이나 드려? 선물은 선물대로 따로 살 거면서. 그리고 내가 지난번 내 생일 때 분명하게 이야기했지? 앞으로 나는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고 뭐고 챙기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또 그 이야기야? 그날 때문에 이러는 거면 대충 넘어가자. 진짜 애도 아니고 피곤하게 왜 그래?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가족? 웃기고 있네? 내가 결혼하고 3년 동안 매년 시부모님 생신을 꼬박꼬박 다 챙겨드렸어. 그런데 지금까지 내 생일에는 선물은 고사하고 전화통화 한 번 못 받았는데 이게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맞니? 우리 부모님이 바쁘시거나 나이가 있어서 깜빡하신 거지. 너는 부모님 생신 챙겨드리면서 너까지 받아먹으려고 하냐? 나도 처음에 한두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건 인성 문제라고 생각해. 당신이나 신우이 생일은 꼭 챙기면서 항상 내 생일만 잊어버리고 넘어가더라? 웃기지 않아? 게다가 당신이랑 신우 생일은 음력이라서 매년 날짜도 달라지는데 한 번도 잊어버리시지도 않으셔. 내 생일은 8월 15일 광복절이라 절대 잊어버릴래야 잊을 수가 없을 텐데. 진짜 너 속 좁게 이럴래? 며느리랑 자식이랑 어떻게 완벽하게 똑같냐? 그러니까 나는 며느리니까 자식들이나 열심히 챙겨드리라고. 지난 3년 내내 며느리가 챙겨주는 거 받아쳐드셨으면서 양심이 있다면 전화라도 한번 하셨겠지. 항상 나한테는 안부 전화해라. 가족끼리는 정을 나누면서 지내야 한다고 하시던 분이 내 생일에는 전화 한 통화하는 게 그리 어렵나? 너 말 좀 조심해서 해. 그래, 너야 뭐 그렇다 치고. 장모님은 올해는 왜 연락도 없으시대? 설마 장모님도 우리 엄마 생신 잊어버리신 거야? 왜? 어머님이 올해도 한우 선물 세트 기다리고 계셨나 보네. 아니, 기다렸다기보다는 장인어른이 정육점을 오래 하셨으니까. 한우 선물 주신 게 입에 맞으셨나 봐. 올해는 진짜 안 보내주셨어? 우리 부모님 생신은 잊어버리고 매년 받아쳐먹기만 하니까 친정에서도 더 이상 챙겨주기 싫은가 봐. 사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앞으로는 명절이고 생일이고 간에 선물 같은 거 보내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니, 너는 진짜 중간에서 왜 그러냐?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장인어른도 그렇지 딸이 삐져서 뭐라고 했기로써니. 매년 보내던 선물을 안 보내기로 하신 거야? 딸이 시집가서 개밥그릇 취급받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사돈 선물 챙겨드릴 재미가 있으시겠어? 한두 번 공짜로 선물해주면 나중에 양말이라도 한 짝 돌아와야 재미가 있지. 원래 선물이라는 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하는 법이잖아. 아, 됐다. 너희 가족들 전부 그딴 개념도 없는데 입 아프게 이런 이야기는 해봤자 뭐해? 지금 우리 엄마가 장모님 생신 축하 안 해줬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이나 당신네 부모님은 왜 이렇게 생일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네? 그냥 바쁘면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속 좁게 왜 이래? 진짜 양심 좀 있어봐라. 지금 너네 엄마 생일 때문에 아침부터 이 난리인데 생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누군데 이래? 됐어. 나 이래야 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3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참으며 살았는데 남편이나 시댁 인간들이나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나 우리 친정에서 엄청 챙겨드렸죠. 친정부모님도 정말 사람들이 좋으셔서 정육점 30년 넘게 하시며 좋은 고기 들어오면 따로 빼놨다가 지인들을 불러 나눠주시곤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정부모님이 하나를 챙겨주면 다음에 최소 받은 만큼은 되갚아주세요. 그게 과일이 되었든 상품권이 되었든 아니면 사소한 간식거리라도 꼭 뭔가 돌려받으려고 남에게 베푸는 건 아니지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작은 선물 챙겨주는 것도 인생 사는 것의 재미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시댁 인간들은 개뿔도 없는 것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받으려고만 합니다. 크건 작건 생신이나 기념일마다 조금씩 챙겨드렸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례가 온 적도 없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보내드리는 선물도 받아먹고 땡이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번도 며느리 생일에 전화 한 번조차 해준 적 없어서 저도 이젠 시댁 포기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한테 용돈 안 보낼 생각이야? 방금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시더라. 며느리 고모고 너무 서운하다고. 일단 내가 내 용돈 모아놓은 돈에서 50만 원 보냈고 당신이 보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제발 전화라도 한 번 드려. 이야, 언제 그런 비상금을 또 모아놓으셨어? 나한테는 맨날 돈 없다고 하더니. 됐어? 내가 안 줬는데 왜 내가 줬다고 거짓말을 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서운하다면서 울면서 전화까지 하셨다니까? 그래, 나도 하루 종일 펑펑 울 수 있어. 지금부터 울 테니까 50만 원 줄래? 무슨 말을 또 이상하게 해? 우리 부모님이 생전 누가 챙겨주지도 않다가 내가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랑 사돈댁이 챙겨주니까 그게 좋았나 봐. 매년 보내주다가 안 주니까 서운하신 건 당연한 거지. 아니,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면 선물 받고 하다못해 전화라도 하는 게 예의 아니야? 어떻게 매년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고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건 시골이고 도시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기본이 안 된 거야. 난 전화하기 싫고 용돈도 내가 줬다고 하지도 마. 너 진짜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우리 누나도 엄청 열받았어. 신호가 열받을 게 뭐가 있니? 남매가 쌍으로 웃기고 자빠졌다 정말.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오기 전에 어머님 생신상 한번 차려준 적 없는 것들이 이제 와서 내가 안 챙긴다고 나한테 서운해? 아니 그러니까 너가 매년 했으니까 올해도 좀 그냥 하면 어디가 덧나냐고. 아, 내가 이렇게 콩깍지가 벗겨질 줄은 몰랐네. 너 같은 인간이랑 3년 살아보니까 자꾸 본전 생각만 나고 하나하나 아까워서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 무일푼의 떨거지 시댁은 해가 거듭할수록 염치가 없어지고 남편이라는 놈은 무조건 지 엄마 편만 드는데 내가 혼자 살고 말지.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너 같은 인간 만나서 내 인생도 꼬였다 꼬였어. 내가 오늘 많이 참았는데 진짜 말 자꾸 그따위로 할래? 오늘 이 행동이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그럼 못한 건 또 뭔데?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시댁에 돌려주겠다는 거야. 앞으로는 절대 호구짓 안 할 거고 당신 용돈을 50만 원이나 모은 거 보니까 시댁에 뭔 일 있을 때마다 용돈에서 알아서 챙겨드리면 되겠네? 당신이 한우도 하나 사서 보내드려. 나보고 대체 뭘 어쩌라고? 엄마랑 너랑 중간에서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 용돈까지 내 돈으로 보냈으니까 전화라도 한 통 넣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야? 나한테 한 번만 더 전화하라고 하면 지금 당장 이혼이니까 그렇게 알아. 너는 지금까지 우리 집에 뭘 했길래 자꾸 나보고 당신 엄마한테 효도하래? 대체 내가 못한 건 또 뭔데? 원래 사위들이 장모한테 다 이렇게 하지. 뭐 얼마나 더 잘해야 하는데? 내가 엄마랑 전화하고 있으면 마지못해 통화 넘겨받아서 인사 한마디 하는 거? 됐다 됐어. 그딴 거 없어도 되니까 앞으로 사위 노릇한다고 생색이나 내지 마. 언제 한번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줘봤어? 영양제를 한번 사서 보내봤어? 허구한 날 아빠가 소잡는 날이라고 하면 은근슬쩍 정육 좀 들러서 육회거리나 공짜로 얻어오는 주제에 그거 다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거거든? 아니, 그건 장인어른이 좀 맛 좀 보라고 챙겨주시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래서 꼭 우리 아빠가 소잡는 날에 가서 대패 삼겹살 10,000원어치 사오는 거야. 너가 공짜로 받아서 처먹은 한우만 해도 돈 1,000,000원어치는 될 거다. 내가 먹으면 뭘 얼마나 먹었다고 그래? 진짜 얘기하다 보니 더 열받네. 공짜로 맨날 육회 얻어먹으면서 하다못해 막걸리 한 병이라도 사들고 간 적이 없더라. 보면 볼수록 너가 제일 문제야. 너 식구들도 전부 재수없고 그중에 너가 제일 재수없어. 우리 그만 살고 헤어지자. 나 원래 이렇게 안 살았었는데 당신이랑 살다 보면 계속 본전 생각나고 손해 안 보려고 계산적이 되는 내가 너무 싫어. 아니, 우리 엄마 생일 좀 챙겨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게 이혼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야? 아, 됐고. 진짜 너랑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어. 오늘 당장 퇴근하면 집에서 짐 빼고 나가. 우리 집도 친정에 빌린 돈으로 전세 얻은 거잖아. 진짜 이혼해? 너 농담하는 거지? 농담은 무슨. 지금까지 3년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그날 저녁 친구 집으로 도망가 버렸고 저는 집에서 남편의 짐을 다 꺼내서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짐 챙겨가라고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미리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완전 별거 중이고 남편은 원룸 하나 얻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혼 서류를 몇 번 만들어서 보냈는데 아직 한 번도 답장은 없네요. 중간에 시모가 전화해서 며느리야 서운하다 어쩐다 하며 눈물을 찔찔 흘리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에 저랑 우리 친정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잘했어야죠. 염치가 없어도 정도 것이지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남편이 서류에 도장 안 찍고 도망 다니고 있지만 제 마음이 정해진 이상 이혼은 시간 문제예요.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그런 인간들 모시면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야. 결국 당신 월급은 그대로인 거지? 아마도 그렇겠지. 요즘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 오늘도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저녁은 집에서 같이 먹자. 진짜 이러다가는 큰일이네. 당신 월급으로 우리 생활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더 이상 줄일 생활비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작년에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지 말았어야지. 지금이라도 그냥 팔아버리자. 팔고 월세로 들어가서 살던 차라리 전세 대출을 조금 받던 그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집 이야기가 왜 나와? 그리고 지금 팔면 얼마나 손해인 줄 알기나 해. 결혼할 때 아버님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나도 그렇게 무리해서 안 샀을 거야. 그래, 알겠어. 돈 이야기 집 이야기만 나오면 요즘 싸우게 되는 것 같네? 당장 회사 사정이 좋아질 것도 아니라서 당분간은 아껴서 써보자. 당신 친구들 중에 돈 빌려줄 만한 사람은 없을까? 한 500만 원이라도 빌려오면 몇 달 동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나도 이미 생각해봤지. 근데 내 친구들도 다들 힘들어서 만나면 다들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직장 다니는 놈들이나 장사하는 놈들이나 여윳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있는 놈들은 오히려 더하다니까? 그렇지 뭐. 돈은 있는 놈들만 버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한 푼이 아쉬운 거고. 일단 최대한 아끼면서 버텨보자. 연말 지나고 내년부터는 회사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주말에 일용직이나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한번 알아볼게. 그걸로 얼마나 더 번다고 그래. 우리 당장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푼돈 벌어서는 해결도 안 나. 진짜 기운 빠지는 소리만 한다. 그렇게 돈 필요하면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하던가? 아이 낳을 준비해야 한다고 나랑 상의 없이 그만뒀으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이에 애도 없잖아. 애 안 낳는 게 나 때문이야? 당신이 돈을 더 벌어와봐. 일단 애를 낳기 전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일하기 싫으면 조금 참고 기다리라니까? 내가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던 노가다를 하던 뭐가 됐던지 하겠다고. 집도 팔기 싫다고 당신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친구들한테 돈이라도 좀 빌려와 보라고. 500만 원만 어디서 빌려오면 우리 몇 달은 문제 없다니까. 더 이상 나한테 돈 빌려줄 친구도 없어. 당신이 하도 돈 빌려오라고 해서 내가 친구들한테 돌린 전화만 수십 통이야. 이제 친구들이 내 전화 오면 받지도 않고 피한다니까? 그건 당신이 친구를 잘못 사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진짜 돈 나올 구멍 없으면 이번 달에도 적자를 면할 수가 없어. 내가 나가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리면 내년부터는 회사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잖아? 나도 당신한테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거야? 당신 노력하는 건 아는데 나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결혼했어? 뭐?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솔직히 당신이 벌어오는 월급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거 알아? 몇 푼 안 되는 돈을 쪼개고 쪼개서 쓸 때마다 막막해지는 내 심정을 당신이 아냐고. 당신은 밖에서 일하고 월급 가져다 주니까 당신이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지? 나는 그 돈으로 어떻게든 쪼개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매일매일이 피말리는 심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더 벌어온다고 하잖아.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정 힘들면 집을 팔고 살림을 줄이면 되는데 당신은 내가 하는 소리마다 전부 불평불만뿐이지? 당신도 어디 한번 나처럼 맨날 집에만 들어앉아 있어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돈 생각이라도 안 나는데 하루 종일 나처럼 집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줄 알아? 지금 그게 자랑이야? 내가 벌어다주는 돈이 마음에 안 들고 돈이 더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하라니까? 집에 있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니까 잡생각 난다는 게 나한테 할 소리냐고. 이게 왜 자랑인데.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생활비 걱정 없이 펑펑 쓰면서 살고 싶어. 마트에서 장볼 때마다 벌벌 떠는 내 심정을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한다고. 제발 내가 그래봤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너가 나가서 돈 벌어오면 내가 집에서 너 대신 돈 걱정할 수 있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잡생각 난다는 소리. 내가 한 번쯤 그 입장이 되어보고 싶다고. 아, 됐다 됐어. 남자가 돈 벌어올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나한테 나가서 돈 벌라는 소리만 하지.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5년째. 모든 일은 2년 전 아내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시작되었어요. 맞벌이 할 때까지만 해도 매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꼬박꼬박 저축하며 살았었는데 부부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니 생활비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었죠.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 가질 준비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작년에는 집이 없어서 생활이 안정이 안 된다면서 아파트를 사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우기더라고요. 저는 저축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았고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지금 사는 건 무리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어디서 헛바람이 들어서 왔는지 대출받아서 오늘 집을 못 사면 앞으로 영영 집 없는 거지꼴로 살아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작년 11월에 우리 돈 1억 3천, 부모님 돈 7천을 빌리고 나머지 2억 5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5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집을 샀기 때문인지 대출 갚고 나면 생활비가 늘 모자랐어요. 그래도 올해 초까지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잔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월급이 줄어드니 아내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달에도 또 적자야. 마이너스 통장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당신 진짜 친구들한테 돈이라도 빌려오던지 아니면 집에 들어올 생각 말고 밤새 대리운전해서 모자란 돈 맞춰놔.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너한테는 돈 벌어오는 기계로밖에 안 보이냐? 집에 들어오지 말고 밤새 대리운전이나 하라고? 그놈의 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이해 못하는 거야? 몰라? 나라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냐고. 돈 벌어서 가정 유지시키는 게 남편의 의무잖아. 매달 적자 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생각이야. 아니, 나도 이젠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다. 그래. 그러니까 주말에도 나가서 일당이라도 벌어오고 평일에는 새벽까지 대리운전이라도 해봐. 다른 집 남편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면서도 집에서 아무 말 못하고 산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300만 원 벌어오면서 할 말 다 하고 살 수가 있어? 뭐라든 상관없으니까 200만 원씩 더 벌어와. 그럼 나도 아무 소리 안 할게.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살자. 뭐야? 지금 당신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술 마신 거 아니지? 나 완전 정신 멀쩡해. 너가 몇 달 동안 돈 없다고 용돈 한 푼 안 줬으면서 내가 밖에서 술 마실 돈이 어디 있냐? 집에서 살림하는 거 힘들고 생활비 모자라다는 사람이 매일 낮에 배달음식 시켜먹고 나한테는 저녁에 라면이나 끓여주면서 이제는 집에도 오지 말고 밤새 돈이나 더 벌어오라고? 이런 결혼 생활 계속할 이유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자꾸 돈 벌어오라고 해서 삐진 거야? 알겠어. 바가지 그만 긁을 테니까 당신도 그만 진정하고. 대신 친구들한테 빌리는 게 좀 그러면 시부모님한테 빌려달라고 해볼까? 500만 원 정도는 당신이 이야기하면 빌려주실 거 아니야? 이 집 살 때 빌린 돈 7천만 원이나 갚을 생각해. 내일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야. 미쳤어? 우리 샀을 때보다 시세가 5천만 원이나 떨어졌다고. 지금 팔면 원금도 못 건져.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차피 너랑 이혼할 거니까 이 집도 더 이상 필요 없어. 아니 감정적으로 애처럼 굴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갑자기 이렇게 이혼한다는 게 어디 있어. 늦기 전에 당신 필요한 짐부터 챙겨. 내일 아침 출근할 때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을 거니까. 집 팔아서 대출 갚고 부모님 돈부터 갚고 나면 남은 돈 반 나눠줄 테니까 그거 맞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집 살 때는 4억 5천만 원 정도 들었지만 지금은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제가 급하게 금매로 내놓다 보니 3억 8천 정도의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남아있는 은행빚 2억 4천 정도를 정리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 7천만 원을 갖고 놨더니 이것저것 다 제하고 수중에 남은 돈은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혼만큼은 못 해주겠다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3천 줄 테니 도장 찍으라고 해서 겨우 합의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아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초반 3년 동안 같이 맞벌이하며 살기도 했고 제가 주기 싫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은 보증금 5천에 월세 45만 원짜리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던 25평 아파트보다 훨씬 편하고 아늑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돈 벌어오라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은 미처 모르고 살았어요. 비록 시간도 잃고 아내 때문에 돈도 많이 잃었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쭉 재혼 안 하고 혼자 살 생각이에요. 남들처럼 억대 연봉 버는 직장은 아니지만 정년까지 다닐 수 있고
저 혼자 일해서 먹고 살면 별다른 일 없어도 저축하고 취미생활 즐기며 살 수 있거든요. 왜 진작 이런 행복을 몰랐을까? 왜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려고 그 고생을 했을까? 지난 5년이 너무 후회됩니다. 이혼한 전 아내는 다시 친정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이젠 돈 벌어다 줄 사람도 없으니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돈 벌어오라 친구한테 돈 빌려오라고 바가지만 긁지 않았어도 호구처럼 평생 월급 봉투 가져다 줬을 텐데. 어쨌든 이제 와서는 성격 더러운 아내에게 고맙다는 생각뿐입니다. 덕분에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인생을 찾은 기분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선아야, 너 소개팅 한번 안 받아볼래? 진짜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소개팅이요? 저는 지금 누굴 만날 생각이 없어요. 아직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1년도 안 됐고 남자 만날 생각도 없어요. 아, 왜?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진짜 한번 만나봐.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던 친구인데 완전 진국이야. 얘가 마지막으로 여자 사귄 지 5년도 넘었을걸. 진짜 순정파에 사람이 너무 괜찮아서 그래. 그래도 소개팅은 좀... 저 말고 다른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내가 이래봬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두 사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니까? 키도 큰 편이고 둘 다 착하고 외모도 느낌이 비슷해. 나 믿고 한 번만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봐. 저 진짜 괜찮은데. 알았지? 나 그럼 그 친구랑 약속 잡는다. 주말에 시간 비워놔. 선배! 저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며 살고 있는 28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평소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2살 많은 여자 선배가 갑자기 저한테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자격증이다 뭐다 준비할 것도 많아서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굳이 자기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으니 한번 만나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약속을 잡고 주말에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요즘 소개팅 트렌드는 연락처만 알려주고 보통 주선자가 빠지고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배는 자기가 직접 나와서 분위기도 풀어주고 어색하지 않게 소개시켜줘야 안심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만나는 거다? 잊지 말고 늦지 않게 나와. 그래도 너희 둘이 처음 만나는 건데 뭐 먹으러 갈까? 나는 아무거나 다 좋아. 선배도 나오시게요? 그럼 당연하지. 나 없으면 두 사람이 얼마나 어색하고 쑥스럽겠어. 내가 나가서 분위기도 띄워주고 두 사람 잘 되도록 팍팍 밀어줄게. 저는 정말 괜찮은데. 그러면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선배가 그 남자분이랑 장소 정하시고 알려주세요. 그래, 알겠어.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나와. 내가 회사에 예쁜 후배 있다고 너 칭찬을 엄청나게 해놨거든. 그러다가 실망하시면 어쩌려고요. 아무튼 주말에 뵐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배가 하도 나가라고 하는 소개팅이니 그냥 하루 나가서 밥 먹고 대충 자리 때우고 오려는 생각이었어요. 회사에서 자주 마주쳐야 하고 업무적으로도 겹치는 부분이 많은 선배라서 괜히 싫다고 끝까지 거절했다가는 피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대방 남자분께는 죄송하지만 엄청 잘 보일 생각도 없었고 차라리 그분께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금은 평범하게 입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보다 먼저 도착한 선배 언니는 무슨 클럽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엄청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저희를 소개시켜준 뒤에 다음 약속이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오늘 하루 셋이서 재미있게 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1차 커피숍, 2차 식당, 3차 호프집까지 주선자가 빠지지도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원래 이 언니가 발이 넓기도 하고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소개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대체 오늘 하루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선배 언니 페이스에 완전 끌려 들어가 버렸어요. 상대방 남자분이랑
대화도 별로 못했기 때문에 완전 망했구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분에게 다시 연락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선아 씨, 잘 들어가셨어요? 아, 네. 저 방금 들어와서 씻고 이제 누웠어요. 성남 씨도 집에 도착하셨나요? 아, 물론이죠. 저도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오늘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저희 둘이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우희가 말이 좀 많았죠? 아니에요. 우희 언니가 있어서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제가 중간에 식사 끝나고 먼저 들어가라고 눈치를 줬는데 가게 없으면 어색해서 안 된다면서 끝까지 안 가고 버티더라고요. 참나, 누가 지 없으면 대화도 못하는 숙맥인 줄 알고. 그래도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언니가 있어서 편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선아 씨, 오늘 대화도 별로 못한 것 같고 괜찮으시면 다음 주말에 저희들만 다시 한번 만날까요? 글쎄요. 우희 언니 빼고 둘만요? 한번 소개시켜줬으니까 주선자는 이제 빠져야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오늘 못다한 이야기나 좀 나누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말에 토요일은 제가 선약이 있어서 일요일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시간이랑 장소 정해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일찍 주무세요. 네, 성남 씨도 좋은 밤 되세요. 소개팅이 망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애프터 신청이 들어와서 좀 의외였어요. 사실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하루 얼굴 비추고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상대방 남자분께서 매너도 좋으시고 사람이 순해 보여서 괜찮다 싶었어요. 한 번쯤 더 만나서 방해 없이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애프터 신청을 받아줬고 저도 살짝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선자 선배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제 집에는 잘 들어갔어? 둘이 어때? 서로 인상은 괜찮은 것 같아? 네, 잘 들어갔죠. 아직 잘 모르겠지만 성남 오빠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치? 완전 사람이 진국이라니까. 내가 걔랑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는데 진짜 괜찮은 놈이야. 너랑 잘 어울릴 줄 알았어. 그래서 언제 또 볼까? 이번에는 셋이 고기 먹으러 갈까? 선배, 사실 어젯밤에 성남 오빠랑 연락했는데 애프터 약속 벌써 잡았어요. 이번에는 둘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둘이 만나기로 했다고? 벌써 약속 잡았어? 네, 어젯밤에 성남 오빠한테 연락 와서 주말에 또 보기로 했어요. 그래? 나 없어도 둘이 잘 만날 수 있겠어? 네, 괜찮아요, 선배. 그래, 알겠어. 너희들이 잘 되면 나야 좋지. 근데 나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제 너희 두 사람 소개시켜주면서 생각했는데 내 친구 성남이가 그렇게 괜찮은 남자인 줄 처음 알았어. 둘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10년 친구로 지내면서 그동안 남자로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이젠 너한테 소개시켜줬으니 너랑 잘 되길 빌어야겠지? 근데 나 왜 자꾸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하고 아픈지 모르겠다. 아니야, 내가 주책이지. 내가 한 말은 그냥 잊어버려.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제가 애프터 데이트를 하러 갈 수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남자한테 호감이 있었으면 자기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으면 될 텐데 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 놓고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상대방 남자분과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두 사람이 지난 10년간 친구로 알고 지내면서 정이 많이 쌓였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여기서는 제가 빠져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에 끼는 것 자체가 제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남자분에게 그날 오후 다시 연락해서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주말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나머지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 언니도 자기 본심을 깨달았으니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빠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더니 또 주선자 선배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주말에 애프터를 취소했다면서? 갑자기 왜 그랬어? 그냥 다시 한번 만나보지. 성남이 좋은 앤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저희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서요. 대신 언니가 성남 오빠랑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언니가 잘해보세요. 응? 무슨 소리야? 난 요즘에 썸 타는 남자 있어. 걔랑 나랑은 그냥 친구야. 너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자꾸 주변에서 우리 사이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네? 아, 친구 사이 맞죠? 그래, 그냥 친구라고.
걔랑 10년 알고 지내면서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애인으로 사귈 수 있겠니?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다 얘. 알겠어요. 저 이래야 해선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그래, 둘이 잘 되길 바랬는데 진짜 아쉽네.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 많다더니 저런 인간은 처음 봤네요. 자기가 갖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까운 뭐 그런 건가요? 평소에도 좀 과한 오지랖 부리면서 자기가 성격이 너무 좋은 편이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도 많다며 자랑하고 다니는데 정상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번 기회에 진짜 손절하고 앞으로는 회사에서 업무적으로만 대해야겠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제가 그 소개팅 남이랑 잘 되어서 연애라도 하기 시작했다가는 얼마나 더 황당한 소리를 들으며 시달렸을지 끔찍하네요. 갑자기 약속 취소하게 되어 그 남자분에게만 죄송하게 됐네요. 10년 동안 저런 사람이랑 친구하고 지내는 걸 보면 인내심이 아주 많으신 분 같은데 빨리 좋은 여자 찾으셔서 저런 인간은 손절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내 동생이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간다네? 강남에 클럽을 가야 한다나 어쩐다나. 아가씨가 또? 아니 영업 제한 풀린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몇 번째야? 술 못 마셔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야. 걔도 이제 30이 코앞인데 언제까지 그러고 놀 생각인지 모르겠다. 아 몰라 진짜. 새벽에 술 취해서 들어오는 것도 진짜 짜증난단 말이야. 당신이 아가씨한테 술 좀 작작 먹으라고 이야기 좀 해줘. 이제 정신 차리고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가야지. 무슨 클럽이야 클럽은. 이번 한번 마지막으로 오라 하고 다음엔 안 된다고 할게. 새벽에 술 취해서 주정 부리지 말고 곱게 잠이나 자라고 할 테니까 딱 하루만 참아. 진짜 이번이 끝이야. 다음에 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겠다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알겠어. 저는 결혼 2년차 31살의 여자입니다. 세상에 별별 시월드가 다 있다고 하는데 개념 없는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돌연변이인지 좋은 대학 나와서 성실하게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고 술자리나 유흥도 별로 즐기지 않아요.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다들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28인 신우가 정말 술이라면 전국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마시고 다닙니다. 작년까지는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때문에 마음껏 놀지 못한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그 한을 풀기라도 하려는 듯 아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고 있어요. 요즘은 클럽에 완전 빠지는 바람에 유명한 클럽들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댁이 지방이라 그런지 자꾸만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한 달에 2번 이상은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저희 집을 게스트하우스처럼 이용해요. 새벽까지 클럽에서 술 마시고 놀다가 새벽 3시, 4시가 넘어서 술이 떡이 되어 집에 들어오는데 냄새도 싫고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모습도 꼴 보기 싫어요. 보통 딸이 그러고 돌아다니면 시부모님들이 말려야 하는데 외박만 하지 말고 잠만 저희 집에서 자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시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한 오빠네 부부집을 숙박업소처럼 생각을 하는 건지 저도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조만간 한번 뒤집어 엎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지만 2주 만에 또다시 클럽에 가야 한다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엔 저도 참지 않았고 분명하게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요. 언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갈게요. 오빠한테 연락했더니 자긴 이제 모른다면서 언니한테 직접 허락 받으래요. 아, 어쩌죠? 저희 집도 이제 곤란할 것 같은데 작은 방을 이제 옷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아가씨가 와도 잘 곳이 없어요. 저는 그냥 거실 소파에서 자도 돼요. 뭐 진짜로 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밖에서 잔다고 하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냥 조용히 거실에서 몇 시간만 자고 갈게요. 죄송해요. 이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픈데 아가씨 한번 왔다 가면 우리 집에서 이틀 동안은 술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맥주 한 잔도 못 마시다 보니까 냄새도 괴로워요. 아, 진짜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정말 안타깝네요. 그냥 앞으로는 클럽 다니는 거 말고 다른 취미를 한번 해보세요.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사돈 어르신들이 지금 미국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 언니네 친정집이 지금 비어있을 텐데
집 현관문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조용히 하루만 자고 돌아갈게요. 저희 부모님 댁을요? 아,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친정 부모님들이 집을 좀 아끼시는 편이라서 안 될 것 같네요. 아, 진짜 하루만 빌려주지. 저희 부모님이 지금 한국에 안 계신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오빠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결혼해서 올 초에 아이를 낳았어요.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취업해서 재미교포 이세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영상통화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완전 이제는 미국인 다 됐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살던 오빠가 결혼하고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며 외국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나도 서울에 집 팔아서 이민 가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도 되더라고요. 아무튼 올 초에 아이를 낳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이 지난달 초에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빠네 집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르시면서 아이도 봐주고 미국 관광도 즐기다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빈 친정집을 저한테 관리를 부탁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엄마가 키우던 화초에 물도 주고 환기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우가 말하는 집이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 집이에요. 처음엔 생각 없이 신우가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하길래 바로 거절했어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상견례 때 한 번 보고 결혼식 때 또 한 번 본 저희 부모님 사시는 집을 빌려달라고 합니까? 술을 맨날 먹으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생각했고 두 번 다시 그런 헛소리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신우의 헛소리를 단칼에 거절한 지 2주 만에 이번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얘야, 세아가. 너 이번에 그 얘기 들었냐? 무슨 이야기요? 저 들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우리 나리가 일 때문에 한 달 동안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데 걔가 집에서 통근을 어떻게 하겠냐. 차로 서울까지 가는 데만 여기서 2시간 걸리는데. 교육이요? 무슨 본사 교육을 한 달씩이나 받아요? 뭐라 하던데? 내가 들으면 아니? 아무튼 8월에 올라가야 하는데 방 때문에 너한테 연락했어. 하루 자는 것도 아니고 한 달씩이나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너네 집엔 방도 없다며? 저희 집에 방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옷방 겸 창고라서요. 그러니까 말이다. 사돈댁 집이 비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한 달 지내게 하면 안 될까? 예의가 아닌 건 알지만 어차피 빈집 아니냐. 걔가 그 집에서 한 달 살면서 집 관리도 해주면 좋은 거지. 집이라는 게 사람이 오래 안 살면 낡고 망가져. 아니요, 어머님. 저희 집도 아니고 부모님 댁을 어떻게 빌려줘요. 그냥 한 달짜리 고시원이나 월세방을 알아보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걔를 그런 데서 지내게 하니? 너는 네 일 아니라고 너무 함부로 이야기한다.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너가 좀 생각 좀 해봐라. 어차피 사돈댁 어르신들 미국에 계신데 너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거지. 나중에 청소만 싹 하면 알게 뭐냐? 부모님은 모르셔도 제가 알잖아요. 이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너가 안 된다고만 하면 나리가 대체 한 달 동안 어디서 지내? 그럼 너네 집에 방 하나를 비워주던가. 어머님, 말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아가씨한테 방을 내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 집은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만하세요. 그 집에 너 혼자 사니? 내 아들도 사는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결혼했으면 신우도 네 가족이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기적인 소리 그만해. 어머님, 전화 끊을게요. 자꾸 이야기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신우가 저 정도로 밉상의 개차반만 아니면 저희 집에 남는 방 하나 내어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술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서울에 한 달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술 마시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저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부터 온몸이 다 빨개지는데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집안에 꽉 차 있는 술 냄새를 맡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이 미식거려요. 게다가 클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지 씻지도 않고 자는 신우의 오시랑 긴 머리카락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 화장품 향수 냄새가 섞여서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하루 저희 집에서 자고 가면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안 빠져요. 디퓨저를 그 방에 2개나 깔아놓고 친구 이부자리를 다 빨고 나서야 겨우 진정됩니다. 그 짓을 저보고 매주 하라고요. 아니 어쩌면 매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머님이랑 그렇게 싸우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쭈뼛거리면서 처가댁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 집에서 한 달 살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말싸움해서 기분도 안 좋은데 남편까지 저러고 있으니 제가 뚜껑이 완전 열리더라고요.
이 집에서 당신 동생이랑 살라고 했어요. 나는 내 짐 싸서 우리 엄마 집에 가서 살 테니까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당신은 당신 동생 데려다 들어앉혀놓고 살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고 이 정도로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바로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웃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저를 바보 멍청이로 아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신 저희 집에 신호 못 오게 하라고 못을 박았더니 다음날 시모한테 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가 내 딸 너네 집에 절대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신우가 맨날 술만 안 먹어도 제가 이렇게까진 안 해요. 어머님도 정신 차리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혼을 내셔야죠. 아니, 걔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술 좀 먹고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너도 앞으로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마라.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네, 어머님. 앞으로 만수무강하세요. 뭐? 그렇게 어머님과의 연락을 끊고 지금까지 전화 오는 것도 다 안 받고 있어요. 저보고 시댁 오지 말라고 하면 제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았나 보죠? 남편이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다면서 저한테 그만 싸우라고 하는데 저는 먼저 시비 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먼저 사과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대로 연락 끊고 서로 안 보고 살면 저야 속 편하고 좋죠. 명절에도 남편 혼자 내려보낼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신혼집 이야기는 어머님이랑 잘해봤어? 나 진짜 저번에 말한 그 아파트 이하로는 절대 타협 못해. 지난주에 부동산에서 보여줬던 빌라 같은 거 들이밀 생각이라면 그냥 결혼 몇 년 미루고 돈 더 모아서 하자. 내 친구들도 보고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시집 가고 싶진 않아? 알겠어. 나도 아파트를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이야기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보채지 말고 조금 기다려. 진짜지? 나 오빠만 믿고 있는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내 친구들은 강남 아니면 최소 분당 판교 수준은 남자가 해와야 한대. 그런데 나는 엄마랑 멀리 떨어져서 못 살거든. 진짜 다행인 줄 알아. 그래, 알겠어. 근데 저번에 봤던 그 아파트 33평이면 6억 정도 하던데 그냥 25평 정도에서 타협하면 어떨까? 그래도 25평은 금매로 나온 건 4억대 초반 매물도 있더라고. 25평에? 그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 내가 오빠한테 집해오라고 하는 대신에 혼수는 최고급으로 맞춰간다고 했지? 25평짜리 집에 살림살이나 제대로 들어가겠어? 우리도 몇 년 전까지 부모님이랑 세 식구가 25평에서 살았던 적도 있어. 33평에 비해 조금 좁긴 해도 우리 두 사람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야. 어차피 아이도 당분간 안 가질 예정이니까 우리 두 사람 살 동안은 25평에서 살다가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크기 시작하면 그때 돈 더 많이 모아서 33평으로 옮기자. 진짜 이렇게 하나씩 양보해주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알겠어. 25평으로 해. 대신에 저번에 봤던 그 아파트 아니면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래, 알겠어. 일단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다시 이야기해볼게. 저는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현재 IT 회사를 다니고 있고 돈은 한 1억 정도 모아놓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는 나 정도면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해오길 원하는 여자친구 앞에서는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싶었지만 제 능력으론 쉽지 않았고 결국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받고 대출을 조금 껴서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모님한테 잘 이야기해봤는데 3억 정도는 해주실 수 있대. 4억에 모자란 돈은 대출 좀 받으면 저번에 자기가 말한 곳으로 신혼집 구할 수 있을 거야. 진짜? 정말 다행이다. 나중에 어머님한테 감사하다고 따로 전화 드려야겠네. 그래, 나중에 전화드려. 우리 엄마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자기가 엄마랑 친해져서 나 잡아먹으려고 들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친해지면 좋지 뭐. 그리고 오빠네 집안에는 딸이 없으니까 내가 시집가서 딸 노릇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좋아하시겠네. 애교 많은 딸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아무튼 오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다니면서 우리 집 알아보자. 근데 오빠, 등기 칠 때 진명의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명예? 일단 당분간 내 명의로 할 생각인데? 집에서 부모님도 내 명의로 하라시고. 왜?
왜 당연하게 오빠 명의로 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내 돈이랑 우리 부모님 돈이고 당연히 처음에는 내 명의로 해놓는 거 아니야? 공동 명의로 하고 싶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결혼하면 돈 관리 내가 다 알아서 하기로 정했잖아. 앞으로 평생 부부로 같이 살 건데 뭐하러 공동 명의 같은 거래? 그냥 내 명의로 하자. 돈 관리도 내가 하는데 재산도 내 명의여야 관리하기가 쉽지.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왜 너 명의로 해? 돈 관리하는 사람 앞으로 해놓는 게 맞다니까. 그래야 나중에 오빠한테 귀찮은 일도 없을 거야. 집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귀찮은 일 생길 것도 없어. 그리고 자기는 결혼하고 나면 당분간 일도 그만둘 거라면서? 그럼 집안에서 나만 소득이 있는 거니까 내 명의로 해놓는 게 편해. 뭐야? 내가 일 그만두는 것 때문에 눈치 주는 거야? 그럼 회사 계속 다니면 내 앞으로 명의해줄 거고? 아니 왜 이렇게 명의에 집착해? 회사 문제는 상관도 없으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 집 명의는 몇 년 동안 내 앞으로 해둘 생각이야. 왜 안 준다는 건데? 내가 집 팔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우리 평생 같이 살 거잖아. 왜 나한테 못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집은 내가 해가니까 일단 내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럼 오빠 말대로라면 내가 혼수해가면 나 혼자 쓰는 거야? 내 돈으로 사가는 거니까? 내가 일 그만두고 오빠 돈으로 살림하고 살면 돈이 전부 오빠 돈이니까 차를 사던 뭐라던 전부 오빠 명의로만 하겠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 같이 살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당장은 나랑 내 부모님 돈으로 집을 해가는 거잖아. 부모님한테 명의 문제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한번 물어볼게. 오빠가 해요? 나랑 살 거면 그런 문제를 나랑 이야기해야지. 왜 부모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나 혼자 결정해? 아무리 결혼 준비하면서 의견 충돌하고 싸운다지만 내가 집을 안 해오는 것도 아니고 너가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줬잖아. 이제 결혼해서 우리 둘만 잘 살면 그만인데 명의 하나 때문에 자기랑 싸우기 싫어. 그럼 나는 오빠랑 싸우고 싶어서 말을 꺼낸 줄 알아? 내 생각은 전혀 존중도 안 해주고 오빠네 돈으로 집 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두 사람 거가 아니라 오빠 거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럼 공평하게 자기도 집값에 돈을 보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명의를 다 해줄 테니까 2억 정도는 자기가 해와. 명의 이야기 좀 했다고 2억이나 내놓으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니야? 돈 준비까지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집에 그만한 돈 없는 거 몰라서 물어? 그래, 자기네 집에 2억 없다는 건 알고 있어. 우리 집이라고 돈이 있어서 3억씩이나 해주시는 건 아니야. 아들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부모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해주시는 건데. 신혼집 명의를 달라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언제 안 고마워했어? 어머님한테도 분명히 감사드린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도 아들 장가 보낼 때 그 정도 해주는 건 생각하셨겠지. 이제 우리한테 돈 주셨으니까 우리 돈이잖아. 마마보이도 아니고 그냥 집 명의만 내 앞으로 해놓으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이런 일로 말싸움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 내가 지금까지 참고 너가 해달라는 거 다 맞춰줬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너랑 잘 살 자신이 없어. 아무리 자기 부모님 돈 아니라고 해서 너처럼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겨우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야?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누가 이런 문제 하나로 파혼한다고 그래. 일단 난 부모님한테 파혼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너도 너네 부모님한테 이야기 잘해. 야, 너 진짜 1억이야? 예비 신부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정말 지치더라고요. 아파트 아니면 절대 결혼 못하겠다고 해서 겨우 어렵게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돈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명의까지 전부 달랍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부 쪽에 맞춰서 하는 거라지만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잘 참고 있었는데 결국 명의 문제 하나 때문에 폭발해서 결혼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끝내버리게 되었죠. 파혼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잠시 후 여자친구의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복의 윤서방,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방금 내 딸이랑 싸우고 나서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 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서로 맞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 별것도 아니던데. 윤서방이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하게 군 거 아닌가?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둘이 하는 결혼이라 해도 그렇지. 양가 집안어른들 상의 한마디 없이 끝내는 것도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러지 말고 명의 때문에 싸웠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공동명의로 하게. 싸운 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잘 시작해봐. 공동명이요? 그래, 명의가 중요해봐야 얼마나 중요하겠어? 둘만 서로 마음 모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내 딸한테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있어야
걔가 내 집이라 생각하고 살 거 아닌가? 죄송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공동명의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살아온 방식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 이제 와서 의견을 좁히기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서방, 부부가 생각이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공동명의로 하자는 건데. 그게 뭐가 이상한 일이라고 그래? 그럼 어머님이 저희 좀 도와주세요. 공동명의 해줄 테니까 집값의 반만 처가해서 지원해주세요. 그럼 앞으로 저희 두 사람 싸울 일도 없이 잘 살 것 같습니다.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네, 집값이 4억이 좀 넘으니까 2억만 어머님이 마련해주세요. 그럼 나머지 돈은 전부 제가 부담할 테니까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두 사람 잘 살라고 해주고 싶지. 그런데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걸 어쩌겠나? 그럼 더 길게 이야기할 거 없이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윤서방은 결혼이 장난이야? 어디 어른 앞에서 자꾸 말장난이나 하고 있어. 야단 계속 치실 거라면 돈이나 주시고 야단 치세요. 그럼 저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요.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부부 사이에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억지 쓴다고 말 들어주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더 하실 말 없으면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너,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나중에 후회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더라도 절대 내가 허락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완전 파혼하고 끝이 났습니다. 명의는 둘이 같이 살다 보면 언젠간 바꿔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 돈과 부모님 돈이 다 들어갔는데 덜컥 여자친구 앞으로 명의를 해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나중에 아이라도 하나 낳고 나면 모를까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더 늦기 전에 이쯤에서 헤어지는 것이 잘된 일인 것 같아요. 결혼 준비 시작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명의 문제는 선 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혼수해온다고 해봐야 가진 돈이라곤 2천만 원밖에 없으면서 그 돈으로 그 조건으로 어디 어떤 남자 만날 수 있는지 두고 봐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